수행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무방국의 집중 수행을 하고 예. 왔는데요. 그때 니미따를 봤거든요. 근데 거의 밤에 잠을 못 자려고 봤었습니다. 첫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지도해 주신 스님께서 바람일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다른 수행자들보다 단기간이지만 수행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니미따를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지금처럼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계속 정직을 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니미따가 만약에 중간에 없어진다면 그게 다시 그 니미따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세 가지 행위를 하죠. 크게 나눠서. 이제 이 행위들은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업력이 남았습니다. 수행자께서도 수행한 업력이 남아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뜨고 니미따가 떴다는 것은 그런 업력이 남아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력이 과거에 쌓은 그런 바람일 업력이 재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수행체에 가서 다음 며칠이라도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춰준 것이죠. 평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조건을 갖춰주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력이 이제 발현이 된 거죠. 그런데 멈추면 또 그 업력이 이렇게 잠재되어 버립니다. 잠재되어 있지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다시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그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업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를 얻겠다.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그런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와 계를 어기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행을 계속 한다. 그럼 과거에 수행을 했던 그 업력이 이제 다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방충망 똑바로 닫으라고. 자, 그것은 이제 업력이 빨리 또는 충분히 완벽하게 재현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수행자에게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바람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 바람일이 더 이렇게 정장 발전시켜 주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수행체 와서 하게 되면 그것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라지지는 않고 잠재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가불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안 해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현상 유지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각 개인이 어떤 서원을 세우는가, 또 법에 대한 관점이랄까, 여기에 또 얼마만큼 긴박감을 가지고 있는가,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수행자 수만큼이나 가짓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지금 여건이 안 된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내서 하고 또 휴가를 내서 다음 며칠이라도 수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힘들죠. 그렇게 해서 다 예를 들어서 다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 같으면 아주 바람이 출중하고 한마디 하면 뭐 이렇게 도과를 깨달을 수 있는 바람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죠. 제가 잘라도.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했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짧은 개성을 깨닫는 분도 있었던 반면에 긴 법문을 하면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도 못 깨닫는 사람은 개정회를 세계적으로 닦아서 몇 달, 몇 년, 심지어 십몇 년, 어떤 뭐 30년, 평생 이래 걸려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직접 배워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이거 출가하자 이야기죠.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현실에서 그런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여건 되는 대로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발언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다가 보면 계속
부족함이 느껴지겠죠. 수행을 더 하고 싶다. 갈증이 일어나겠죠. 그래, 그래서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수행의 힘으로 또 서운한 힘으로 어떤 수행의 환경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시간밖에 못했다. 이제 하다 보면 2시간 할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뭐 휴가를 뭐 3, 4일밖에 못 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뭐 한 달, 2달, 아니면 나중에 뭐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수행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현재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서원을 어떻게 세우는가,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회가 안 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앉아 수행합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하려고 마음을 안 냅니다. 안 내니까 법을 들을 기회도 볼 기회도 수행할 기회도 안 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법을 공부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을 지은 거죠. 그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수행지에 와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소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냈을 때 지금 당장 뭐 집을 떠나서 가족이 있고 직장인 떠나면은 당장 무리가 따르죠. 가족의 이해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직장 아니면 친척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최상의 가치를 수행해 둔다. 정말 내가 이 괴로움의 소멸을 끝내고 진정한 진리가 뭔가 이것을 내가 알고 싶다. 이 생에 내 이거 모르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럼 다른 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다른 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손에 안 잡힙니다. 하고 싶지 않고 이 수행을 하고 싶죠. 그런 이제 바람이 있으면 조건이 점점 바뀌는 거죠. 미래는 항상 현재의 조건에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또 더 한 달, 2달 수행할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하고, 그 힘이 또 엄청난 거거든요. 그 힘이 또 다음 수행하는데 뒷받침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건을 향상시켜가는, 수행의 여건을 향상시켜가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 수행자에게 달린 거죠.
수행이 다 잘 됩니까? 수행, 자선 이외의 시간은 어떻게 수행합니까? 경행하고 할 때. 우리가 자선만으로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걷는 수행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10m에서 20m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숨날숨을 이렇게 보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장애물이 많은 긴 거리를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 거리를 정해놓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보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출발할 때 들숨날숨을 서서 한동안 보고 천천히 걸으면서 동작에 신경 쓰지 말고 정해놓은 끝까지 천천히 숨을 보면서 갑니다. 끝에 갔으면 바로 돌아도 되겠지만 또 한동안 서서 또 숨을 보고 천천히 돌아서 또 끝까지 오고, 이제 하다가 망상이 들면은 여기서 저기 갈 때까지 망상을 하지 않고 숨만 보겠다 이제 다짐을 하고 또 끝까지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좌선할 때 알아차림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걷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게 이제 장애물이 없는 곳이 좋겠죠. 눈을 감고 합니까? 쏘고 합니까? 걸을 때요. 이제 걸을 때 눈을 감으면 이게 위험하겠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눈은 조금만 뜨고 이렇게 장애물이 있나 없나 그거 이렇게 발견할 정도만 뜨고 천천히 이제 최대한 시야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2, 3m 전방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발걸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갔다가 이것을 매일 일정 시간 계속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외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저 어느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어디 갔다 오는 것보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행 처음 하신 분, 숨이 잘 보입니까, 거사님? 잡념이 숨은 어떻게 보입니까? 숫자를 세는데 예. 10가지 가려고 하는데 충분히 딴 생각 마시고 3까지 숫자 1, 2, 3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5 넘어가면서 예. 숫자 세개 하는데 잡념이 더 많이 듭니까? 아니 숫자를 세는 편이 잡는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덜 드는 거. 그럼 숫자 세기를 시간 정해놓지 말고 계속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 숫자 세기에 또 너무 치중하면 잡념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들숨을 분명하게 알고, 내쉴 때 나올숨을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고, 들숨을 분명하게 알고 나올숨을 분명하게 알고 둘, 이렇게 하면 잡념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숫자만 계속 세면 이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세기 안 해도 마음이 고요하고 숨이 잘 알아지면 이제 그때는 숫자 세기를 그만하고 들숨 날숨만 보면 됩니다. 사실 수행을 하다 보면 얼굴 보고도 잘 준비가 될 것 같이 누워있는 거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뭐가 될 것 같아? 뜨거워서 뜨거워서. 아, 뜨거워서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몸에도 땀이 아, 예. 이제 우리가 여기 코앞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가 이제 집중이 되는, 기운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서 이제 기감이나 이런 게 생기고, 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런 기감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예,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자, 뭐 뜨겁다, 뭐 기운이 흐른다, 이쪽으로 마음이 가면 들숨 날숨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 기감이 있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나의 주의를 코앞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 순간에 그런 뭐 뜨거움이나 이런 기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숨을 딱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활용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런 뜨거워서 될 것 같다. 실제 되지는 않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기감으로 해서 나의 주의가 아주 빠르게 쉽게 망상이 일어나도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저쪽에 우리 처음 하시는 분 잘 됩니까? 처음에는 망상이 너무 많아서 예. 들숨날숨 개념 자체를 어디에 열심히 잡아야 될지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러다가 코와 입 주변의 N중에 거기에 이제 열심히 두고 일단은 느낌을 감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서 예. 일단은 그 자의 인중에 그냥 들숨날숨을 느껴보려고 이제 집중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되게 망상이 많아지고 네. 처음에는 잘 안 잡히다가 예. 한번 이제 지켜보자고 느꼈어요. 지켜보고 관찰해보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숨 쉬고 들숨날숨을 이제 같이 하니까 숨을 고르게 쉬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숨이 가빠지길래 이제 약간 분리되는 느낌? 그런 걸로 해서 관찰하는 쪽으로 해서 들숨날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갑자기 몸이 조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약간 기분적으로 업되는 느낌, 약간 떠있는 느낌도 들고 음. 조금 좋은 느낌, 조금 즐거워지는 느낌도 들면서 다리랑 이제 관절이 아팠던 게 이제 아파지는 느낌조차 없으면서 그래서 들숨날숨을 지켜보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망상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겠어요. 숨이 가빠지는 이유는 너무 좀 지나치게 노력해서 그런 거 하는 거. 네. 너무 잘 보려고. 예. 숨을 지켜본다 이런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콧구가 입술 사이에서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지 않고 숨이 부딪히는 당처에 그 순간에 부딪히는 그 장소에서 집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감각, 느낌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강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의 주의를 그쪽으로 돌려주고 거기서 나는 이제 숨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죠. 이제 숨을 보는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자체를 문제 삼으면 문제만 더 커지죠. 그것을 이제 그냥 무시하고 숨을 보는데 우색이 제일 좋은 방법은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 일어났을 때 바로 숨으로 돌아오는 것. 이 망상이 뭔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 대상 있죠. 예. 우리 부처님 상을 보면 옆에 꽃도 있고 시계도 있고 벽도 있고, 부처님 상만 집중해서 보면 주위의 사물들 시야에는 들어오지만 희미해지고 부처님 상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중점에서 보면 망상이나 뭐 다른 어떤 다리가 저린다거나 통증이 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물과 또 같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들숨 날숨을 중점적으로 보면 그런 망상들은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고 관심을 안 두니까 일어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 강도도 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서히 이제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 왜 망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네? 망상은 잘 보여요. 그게 우리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대상을 쫓는 습성이 되어 있어서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숨을 보라고 하니까 잘 안 봐지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망상 보는 것은 쉽죠. 망상 일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쉬운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들숨 날숨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은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안 되면 이제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반복하는 것이 영상 수행이니까. 느낌이나 저촉 좀 자체를 안 보고 숨을 본다는 그거는 이해가 됩니까? 네. 처음에 보려면 잘 안 잡히는. 네. 네. 숨이 잘 안 잡힐 때 저도 모르게 숨소리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소리는 이제 숨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는 들숨날숨 보는데 아주 큰 장애입니다. 근데 숨소리가 날 정도로 숨을 쉬면 아주 숨이 거칠겠죠. 또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숨을 크게 쉬어야 되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고요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고요한 마음이죠. 마음이 고요해야 숨도 아주 고요하고, 그때 이제 숨을 보면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숨이 이제 미세해지고 희미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만족을 못하죠.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숨이라는 대상이 나를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점점 미세해지는 거죠. 그 현재 상태를 내가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 숨이 미세하든 거칠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항상 빠졌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올라 때 숨소리를 약간 그래도 망상에 빠졌다가 오늘 숨을 바로 알기가 힘드니까 이제 숨소리를 이제 의지해서 하겠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습관이 들면 나중에 계속 숨소리를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숨을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 지금 강둑에 앉아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에서 수량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가 지금 물이 많이 흘러라 적게 흘러라고 강물이 그렇게 따라줍니까? 아니죠. 거꾸로 흘러라 이러다 안 따라주죠. 숨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들숨 날숨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들숨 날숨은 보면 볼수록 점점점 희미해지고 미세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이제 진전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특히 이제 숨이 분명했던 데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 상태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숨은 그렇게 결코 따라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불만족이 생기겠죠. 그 마음이 이제 들뜨고 동요합니다. 원래 분명한 그걸 계속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숨 마음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귀의 문, 이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숨을 내가 지금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절하면 안 되네요. 조절하게 되면 이 몸이 또 긴장을 합니다. 숨을 조절하게 되면 경직이 되고, 그 결과적으로 또 수행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풍 오면 바람이 세게 불고 또 잠잠할 때도 있고 산들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계절풍이 불 때도 있고, 이거 우리가 조절 못하죠. 오는 대로 우리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을 숨도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 환영을 하고 만족하고 봐주면 숨이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고요해지고, 숨이 고요해지면 또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는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숨이라는 그 인식, 지각을 계속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향상이 됩니다. 살짝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예? 어지럼증 수행할 때 수행할 때 말고 수행 끝마치고 걸을 때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건. 그럼 매번 그런 건 아니면 예. 나름대로 조금 관찰을 했다고 제 나름대로 마음이 좀 어느 정도인지 느낄 때 그때 좀 보여지거든요. 언제부터? 오늘 아침 오늘부터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처음 했을 때 다 끝나고 엄청 어지러웠어요. 평소에는 그래 앉아있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앉았다고 바로 일어나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자선 다 끝마치고 일상생활 돌아갈 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갑자기 그럴 때 빼고 이제 평소에는 안 그렇다가 이제 장시간 앉아 있다가 뭐 수영을 하든 안 하든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현기증, 어지럼증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수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 있던 뭐 수영처에 있던 장기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혈액순환 아니면 뭐 빈혈이 될 수도 있고 음식 습관, 음식은 이제 이런 음식 이런 것도 이제 다스려야 돼요. 네.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결핍돼서 그런 그런 경우도 있죠.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혈액순환 문제거든요. 이제 뭐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또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가? 주로 뭐 먹는 음식이 몸에 뭐 철분을 배출해내는 빼앗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가? 다각도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상대방하고 말할 때도 그 숨을 관찰하는 방법이 말할 때야.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상황,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앉아서 우리가 자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나도. 그런데 이제 자선 상태에서 벗어나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경영할 때라도 주의를 또 살펴야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앉아서 하는 만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숨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숨을 보는다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한 이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서로의 어떤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못할 경우도 있겠죠. 운전을 한다. 뭐 간혹 숨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몰입하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위험한 일을 할 때도 좀 일을 하려고 회사 갔는데 숨을 보고 계속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짬짬 얘가 아주 자유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결국 우리가 하가 뭐라 천천히 일어나는 우리가 알아가지고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의식 속에 갑자기 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하가 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본인이 모르니까 결국 하가 치는 일인데 알고 거의 국성질을 하나 뭐 경상도 사는 표현하는 그런 갑자기 막 갑자기라나 뭐 자기 완전히 무의식 속에 뭐 하가 올라온다나 그런 경우는 참 당황스러운 부분도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순차적이지 않습니까?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에 이렇게 부딪히는 대상에 대한 그런 애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준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을 평소에 이렇게 준수하다 보면 이제 그런 갑자기 그런 화가 난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뇌가 일어나는 세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의식 저변에 휴면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지금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화가 없죠. 당장은 지금 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조건에 맞아지면 화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휴면 상태인데 조건이 맞아지면 의식 표면까지 이제 화가 오르거든요. 실제 행동은 안 하지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심청정이라는 게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서 계속 하나의 그 사마타 주제에 계속 집중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올라오는 것을 이제 눌러서 막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마타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어를 못하면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계율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살생한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렇게 말로서 화를 낸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이제 계율이죠.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하면은 설사 갑자기 그런 화가 일어나도 그거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습관적으로 준수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그런 올라왔을 때 바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도 계율을 지키니까 일단은 실제 행동으로 안 옮긴다는 거죠. 언어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아예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휴면 상태에 거기에서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사마타의 힘이죠. 그래서 사마타를 닦게 되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런 화나 다른 번뇌가 뿌리가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을 이제 눌러놓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그것을 없애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그게 나가나는 빈도가 없어지겠네. 그렇죠.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설사 갑자기 일어나도 우리가 수행한 힘이 있어서 그것을 누르는 힘이 있죠. 일단 사마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심청정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일시적이죠. 이제 수행을 하는 기간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아까 저 수행자 빈열이 아니라 어지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막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나중에 우리 권사님과 같이 오세요. 크게 돼서 요즘은 그런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일단 분석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아까 무슨 제가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그냥 네. 뇌도 산소가 공급이 안 산소 되면 공급, 네. 어지럼증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거는 그게 질문 더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